안녕하세요. 열린스타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장기 이동평균선인 121선을 2달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21선의 경우에는 투자 심리를, 61선은 수급을, 그리고 121선은 경기를 나타내주는 선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1선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7%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이 활력을 나타내주는 거래대금도 6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내려앉은 그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다는 측면에서 변동성을 높이는 그 요인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121선을 잘 사수하면서 안착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하죠. 먼저 개장주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현대그룹의 현대증권은 매각 종결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이로써 현대증권의 매각 작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현대그룹과 현대증권 인수주체인 오릭스 PE와의 인수거래 종결 기한이 지난 16일로 만료됐습니다. 오릭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거래 종결 기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은 금융계의 현대증권의 주인이 바뀔 거란 기존 관측을 뒤집는 겁니다. 현대그룹은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금융사 매각 주관사인 이 산업은행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 4조 원의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과 스투리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건데요.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3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3분기에도 1조 원 안팎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채권은행들이 대우조선에 4조 원을 투입하는 것은 대규모 손실로 부채 비율이 2분기 776%에서 3분기 10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게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지원액 4조 원 가운데 2조 원은 대우조선 퇴재주주인 산업은행이 유상증자와 신규 대출을 통해 수여를 할 계획입니다. MBK그룹이 중국의 미스터피자 100호점을 개장했습니다. MBK그룹의 미스터피자는 이 중국 저장성 성도인 항저우에 100호점인 시우점의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해 10월 말 50호점을 개점한 후 약 1년 만에 100호점을 연 겁니다. MBK그룹은 2013년 초 이 24개 점을 시작으로 매년 2배 이상의 매장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MBK그룹은 올 1분기에 중국 진출 첫 흑자 달성에 이어 2, 3분기 모두 흑자를 기록하며 15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스터피자는 시우점 오픈과 함께 항저우를 중심으로 중국 최대 경제권역 중 하나인 저장성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효과로 전년보다 매출이 7,2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참여한 업체들의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22개의 주요 업체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증가액은 29% 늘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행사를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쇼핑 축제로 정착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S-오일이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는 S-오일이 올 3분기에 전분기 대비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 거라 전망했는데요. IBK투자증권은 S-오일의 3분기 영업이익은 5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겠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90% 감소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정유와 화학 부분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는데요. 한편 4분기에는 다시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